카리스마 넘치는 왕, 근엄한 아버지, 주책맞은 할아버지부터 뒤늦게 찾아온 사랑에 가슴 설레는 황혼의 로맨티스트까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배우의 모습이라고 하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변신하고 노력하는 배우. 오늘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에서는 한국 방송 역사 50년사의 산증인 배우 이순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언니, 절 주시는 겁니까? 1956년 데뷔 이후 5, 60년대 각종 드라마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이순재.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안방 극장을 사로잡은 지 올해로 꼭 53년. 지금껏 70편이 넘는 영화와 50여 편의 연극 무대에 올랐고 또 편을 셀 수 없는 드라마 출연까지. 몇번 가르쳐줬는데 그걸 몰라. 선생님, 저 같으면 막 화내고 그랬을. 53년간 종횡무진하며 연기 인생을 살아왔다. 연기력과 인기를 모두 거머쥔 방송계의 살아있는 전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국민 배우 이순재. 그의 한결같았던 50여 년 연기 인생을 들여다보자. 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유, 별 말씀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바빠요. MBC는 지금 시청률을 견인해주고 있는 몇 가지 이제 효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붕 뚫고 하이킥이다. 그렇게 해서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네. 네, 예. 그렇게 했고 또 그 굿모닝 프레지던트도 얼마 전에 개봉했잖아요. 22일 날부터 예, 했어요. 네. 어떻게 개봉하는 그 순간에 가보셨어요? 못 가보고 이제 첫날 그 반응이 괜찮았다고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예. 네. 처음에 시나리오 딱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그거보다는 내가 한 3년 전에 네. 오랜만에 영화를 한 적은 역할로 한 3편을 해봤어요. 예. 한국 영화가 어떻게 요즘 만들어지느냐 하는 그 정설 좀 보기 위해서 내가 참여를 했던 건데 네. 뭐 그렇게 역할이 뛰어난 역할도 아니었고 네. 또 내 스스로가 그 역할에 그렇게 충족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해봤는데 이번엔 역할 자체도 뭐 세상 주역 가운데 하나고 네. 또 영화에서의 내 입장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이다. 그다음에 또 우리 장진이라는 훌륭한 연출자가 또 하는 작품이고 그래서 아주 네. 편하게 예. 응했습니다. 그 역할도 마음에 드셨고 예, 그렇죠. 그 감독도 믿음이 갔고. 난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처음엔 굿모닝 프레젠터에서 우리나라 이 정치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하는 줄 알고 사실 이제 그런 기대로 시나리오를 봤는데 예.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오히려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상성에 관한 에피소드를 창조해낸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건 느꼈죠.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아직 사람을 준 건고 그야 행운의 주인공을 가리는 마지막 번호는 9번입니다. 건국이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244억이라는 거액의 로또 당첨금 앞에 혼비백산하고 마는 순박한 서민 대통령 이순재. 그리고 꽃미남 싱글 대통령 장동건. 거기에 여자 대통령 고두심까지. 새 대통령이 그리는 포복절도 유쾌한 청와대 비하인드 스토리 굿모닝 프레지던트. 제작 발표회부터 언론 시사회까지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네. 참석하신 배우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 권위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엄중한 것이지만 사실 개체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와 같이 생각할 수 있고 사소한 문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인간형을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무엇보다 배우 이순재의 33년 만에 영화 복귀작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던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개봉 7일 만에 100만 관객의 성과를 올려 노장 이순재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제 주연으로 출연하신 게 그러면 몇 년 만이신 오래됐죠. 건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75년도 제가 집념이라는 걸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76년도 상을 타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외에도 뭐 한 두 작품 하긴 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내세울 만한 네. 그런 작품이나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념의 허준 역할, 그건 내가 이제 나름대로 그 작품도 좋았고 네. 내용도 좋았고 그래서 예.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그건 뭐 2시간 한 30분 되는 장편 영화예요. 네. 어떻든가요?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은 뭐 이 소위 말하자면 뭐 상전벽이라고 하나 벽계상전이라고 하나 하여튼 전혀 다른 정서죠. 우리 때하고는. 네. 그때만 해도 후시녹음이고 예. 동시녹음 체제가 아니었고 네네네. 기계도 뭐 열악했고 네. 또 음향시설도 아주 취약해가지고 나중에 녹음실은 녹음하고 극장에 가보면 음이 반씩 죽어가지고 답답했고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거칠었고 인력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필름도 거의 좀 넉넉하다는 게 3만 자 정도 내에서 영화를 한 편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10만 자라는 이런 개념은 상상도 못했던 거고. 그게 어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건 헐리우드더라고요. 예. 아, 물론 이제 영화 부수적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지. 편집의 과정이라든지 네. 오늘 촬영 기법이라든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하고는 달라졌고 또 요즘 보니까 한국 영화에 이제 여성 인력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이번 우리 문희읍선도 세트는 벌써 여성들이 다 주도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연출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상, 소품 이쪽은 전부 여자들이 전부. 네. 옛날엔 한국 영화가 여자가 참여가 안 됐어요. 네. 스텝으로. 네. 겨우 사극하게 되면 고전 의상 담당으로는 의상 아줌마 하나 정도 그런 정도지 현장에 여자라는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스크립트도 없었으니까. 이번에 굿모닝 프레젠트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영화 쪽도 뭐 자주 뵐 수 있지 물론이죠. 않을까. 예, 물론이죠. 예. 네. 절 필요를 하다면은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제 존재를 영화 속에서도 부각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출연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좋더라고 가보니까 예, 먹을 것도 잘 주고 아주 촬영도 아주 여유 있게 하고 네.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아직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그 다른 대통령 고두심 씨나 장동건 씨하고는 이렇게 같이 연기하는 부분이 있으셨던 건가요? 잠깐 만나는 게 있어요. 장동건 씨는 한 서너 장면 같이 어울리는 장면이 있었고 예. 고도심 씨는 별로 나하고 어울리는 건 없는데 네. 그냥 인서트로 나중에 같이 밥 먹는 장면하고는 또 내 회의석상에 법무장관에서 냈대. 네. 그때 잠깐 이제 대화 한두 마디 나는 것밖에 없어요. 장동건 씨하고는 이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영수회담에서 나하고 이제 회담하는 거. 그다음에 둘 다 은퇴한 후에 이제 만나서 유유자적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같이 찍어 이제. 장동건 씨 보면 어떠세요? 젊은 시절 생각도 나실 것 같고. 탁월하지. 예, 우선 그건 뭐 이제 100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오. 탁월한 조건을 타고났다. 제가 그런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선배 배우 선생님들 입장에서 후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좀 그래서 좀 가르쳐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옛날에는 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극 활동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 달 내지 두 달 연습하는 거니까 네. 연습 과정에서 저 중견 배우나 초신 배우들 갖다 놓고 했을 때 우리 챙기는 데서부터 부족한 부분은 그 당시에 연출도 대단히 엄격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화수저부터 짚고 넘어가니까 네. 대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 넘어가질 않으니까 네. 대사 한마디로 1시간씩 2시간씩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기를 다져왔단 말이에요. 또 텔레비전 처음부터 동시녹음 체제니까 텔레비전 메커니즘에도 적응해야 되겠고 그런 연기 훈련도 해야 되겠고 더구나 이제 한국 텔레비전 초창에 생방송이었단 말이에요. 생방송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 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연기를- 야구 중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월호 예. 그 시간대 스튜디오에 나가서 혼의 행위가 그냥 방송 나가는 거니까. 예.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예. 요즘은 에너지량으로 다시 하겠지만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 방송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정해놓자면 그다음에 그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를 못한 사람이 많아. 그걸 극복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결국 어떻게 되냐. 생방송 시절에 대본이 우리 연극 됐어요. 보통 한 일주일 이상 연습을 했다고. 그래서 이만하면 완벽하다 하는 조건을 가지고 생방송이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좀 간이 약하다든지 키가 좀 약한 친구는 다 외놓고서도 그 앞에서 실수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배우를 관둔 사람이 덜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준비를 우리 나름대로 완벽하고 하고 연극 연습부터 더워서 텔레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게 녹화가 되는데 녹화도 초기 녹화는
편집이 안 되는 녹화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밤새고 하는 거예요. 그 후반에 와서 결정적인 에너지를 내게 되면 그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더러 이제 이 조 감독이 프롬프터를 해서 대본을 두고 쫓아내기예요. 그 화면 밖에서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대사 맥힌 거 같으면 옆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대사를. 그러면 옛날에 모니터 이렇게 보면 무슨 쥐겨가는 것 같은 소리, 슉슉 하는 소리가 대사 읽어줘. 어떻게 에너지 낼 수는 없고 네. 중단할 수 없으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그러다 네. 보니까 예. 배우의 검증을 철저히 하는 거죠. 그랬겠네요. 철저히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이미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사전 쪽지 대본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당대 대가들도 전부 그래도 완작 대본을 가지고 설사 대본이 좀 늦더라도 하루 내지 이틀 전에 다 대본이 온다고. 그리고 그 작품은 뭐 고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문단에 등단한 대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기에 더 문제가 있었던 거지 작품에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철저히 작가 임석하에 우리가 연습을 하고 더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작가가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죠. 그다음에 초심자하고 소위 그 중견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봐서 대사가 잘 안 되고 연습 과정이 불충분하고 현장에서 잘 안 되면 붙어요. 야, 쟤 좀 가르쳐 줘라. 그럼 데리고 와서 야, 다시 해봐. 읽어봐. 그거 아니야. 대사는 이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우리가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텔레비전 연기의 기본이 그렇게 된 거예요. 70년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창숙 씨, 또 유지인 씨, 네. 이런 장미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위치에 오는 사람들이란 그러게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예. 나는 영화는 안 그렇다. 영화는 우리보다 그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좋은 물량과 좋은 기술적 조건을 가지고 정제해서 지금 만든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 우리 영화에서 표현한 우리 영화 배우들의 일부 연기들이 상당히 빛이 나는 경우도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네. 표출해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네. 하는 얘기인데 텔레비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텔레비전은 지금 하이킹 나이트 오늘 가서 또 녹화해야 돼요. 어저께 다 했는데 오늘 또 못했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느냐? 이건 다음 주 방송을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을 대본이 우리가 하이킹만 해도 그래도 일주일 전에 대본이 나오지만은 어떤 대본은 당일치기로 대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일치기로 대본 나오는데 거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다 모여 앉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는 평생을 해온 연기자고 손자는 새로 나온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질적으로 같은 애야. 이걸 같은 조건, 같은 환경 속에서 녹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교정이 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다가도 정 말이 안 되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뜬단 말이에요. 또 가지고 거기서 누가 스타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내가 보기에는 저는 아직 대사도 제대로 못한 놈인데 네. 어떻든 간에 떠가지고 광고 나고 사망에서 자꾸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매니저가 붙고 어쩌고 해가지고 애와 싸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 그러면 좀 똑똑한 놈이면 이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지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계속해서 나를 보완하겠다는 공부를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거는 붕붕 떠다니다 보면 만날 나와서 하는 얘기 만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두 작품만 시청률 없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전 국민이 보는 거예요. 전 시청자가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자면 주관 측에서 이 사람은 캐스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뜨겠다고 만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뜨는 게 거의 없다고. 지금 무슨 뭐 영화계 톱스타가 나왔다고 해서 그 드라마가 무슨 30% 40% 보장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둘세 갖다 내는데 10% 떼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드라마가 하나둘이 아니라고. 시청자들은 그렇게 정확하다고. 거기다 대고 사기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역시 좋은 드라마, 나쁜 드라마, 좋은 연기, 나쁜 연기 시청자는 다 구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데서 어떤 어른으로서 세태가 좀 한심하고 답답한 거를 보시면서도 그거를 그냥 나름 또 소화하시고
근데 이제 또 정확히 옛날하고 좀 정하셔야 다른 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스타들은 그 회사하고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매니저, 로드 매니저, 코디네이터. 이게 이제 박스에다 싣고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끝나면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엔 그런 수단이 없었단 말이에요. 후배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선배들하고 같이 한 분장씩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가운데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라. 네. 거기서 선배들이라는 것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네. 장점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면서 선배들이 우정 있는 지적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야, 아까 그걸 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 감정은 이런 건데 내 생각은 이런 건데 이런 건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우정인 설득을 하는데 지금은 그걸 해줄 겨를이 없다고. 쓱 끝나면 다 내빼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연기나 자기의 배우적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건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왜? 했는데 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광고가 붙단 말이야. 그다음에 보니까 탤런트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됐구나. 내가 연기를 아주 잘하는구나. 게다가 옆에서 또 바람을 잡는다면 멋있었어. 잘했어. 다 잘한 걸 줄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결국 자기 연기가 어느 수준인지 어떤 조건인지도 판단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는 정말 그 작품들 하나하나가 거의 빅히트를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좋으셨던 것 같으세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특별한 비결은 없죠. 그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작품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좋은 작가들,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조건들이 중요한데 물론 그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나를 수용하는 쪽에서 봤을 때 저 사람 같다 캐스팅 하면 제 몫은 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선택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사실상 젊었을 때 과정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 텔레비전 초창기 특히 64년도 TBC TV에 우리가 전속으로 가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한 방송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좋은 작품들 많이 했어요. 아주 그 로맨틱 드라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액션물, 사극, 좋은 역할, 나쁜 역할, 악역 과정 다 다양한 섭렵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좋은 작품도 많이 남겼어요. 다만 그것이 지금 언론 통폐합에 하나의 그 사적으로 남진 않아서 없애버리는 바람에 그게 없어져서 지금 그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건데 그렇네요. 참 좋은 게 많았어요. 그 저희가 자료를 찾을 때도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찾지 없어요. 못했어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요. 우리가 예. 이제 저 하나 아쉬움은 우리가 잘못된 역사든 잘된 역사든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건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 잘못된 거는 우리가 보고 늘 반성하고 잘된 건 봐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소년들의 좋은 장점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무조건 없애는데 뭐 이렇게 없애길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전통이 없는 민족이 돼버린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아쉽다고요. 그러게요. 그런 자료가 없어진 거는 정말 왜냐하면 후회도 좋은 그 게 당시 아닌 것 우리가 같아요. 60년대 70년대 했던 작품들은 지금의 시간을 리메이크해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양적인 조건은 질적인 조건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단막극으로 한 작품들이 지금의 미니 시리즈 소재감이 셌어요. 우리가 내 말에서 산다 같은 건 아마 지금 한 50회 연속극으로 나가도 돼요. 13회로 끝났지만은 13회, 15회, 20회로 끝났지만 지금의 그 분량 가지면 그 내용 가지고 50회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지금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는 또 어떤 역할이세요? 예전에 그 거침없이 하이킥하고는 그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다르죠. 이거는 예. 그건 뭐 오히려 아내를 욱박지로도 그래도 그 아내가 상당히 힘 있는 아내고 중량감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상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김자국 씨하고 이제 김자국 씨는 맞아들이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저 조건이 좀 달라요. 시츄에이션이 달라졌죠. 그 실제로도 김자욱 씨가 막 굉장히 예뻐 보이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원래 이쁘잖아요. 시트콤 출연이라는 거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아마 약간 좀 코믹한 이미지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갈등도 좀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 저 일종의 이제 전작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순풍산부인과라든지 예, 예. 기타 우리 이제 신구 씨가 나온 시트콤들 난 그건 드라마로 봤지 무슨 오락 프로로 보진 않았어요. 이게 슬랍스틱 코미디는 하나 연기의 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희극적 연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표현도 하나 연기의 한 표현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벌써 이미 60년대, 70년대 그런 슬랍스틱 명배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코미디 연기 형태도 좀 어눌하게 좀 우직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이미 코미디는 건 영화 초창기부터 시작된 게 코미디인데 샤리 차플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희극적 요인 가운데서도 대단히 사회에 던진 메시지나 혹은 사회에 대한 풍자라든지 혹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담겨 있는 코미디가 다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의 연기는 별개 하나의 오락적 기능이 아니라 연기의 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도 저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작품을 우리끼리 모여서 좀 재밌게 할 수도 있겠다. 특히 내용이 있고 그냥 웃기지 않고 웃기는 가운데 뭔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거기에 무슨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인간관계, 휴머니즘 이런 같은 걸 담아서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맨스 표현할 때 어떠세요? 재밌으실 것도 같은데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다시 연애하는 느낌도 드시고 그렇지 않은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왔다고. 아, 예. 관객들이 아주 잘 따라오던데요. 대학로 연극의 부활을 위해 기획된 연극 열전 시리즈. 배우 이순재 역시 연극 열전을 통해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연극 열전 2의 6번째 작품 라이프 인 더 시어터. 이 작품에서 이순재는 노배우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화내고 그랬을 텐데. 굉장히 대학 시절 연극에 심취해 배우의 꿈을 키웠던 배우 이순재.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라는 작품으로 처음 이름을 알린 그에게 연극은 늘 고향 같은 존재였다. 객석에 불이 꺼지고 장막이 올라가면 오직 배우의 연기만 존재한다는 것. 그게 바로 배우 이순재가 연극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선생님 그러면 데뷔는 연극으로 하신 거세요? 물론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해오셨던 연극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 다 기억나세요? 다 하죠. 다 기억나죠. 연극은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나이 먹은 배우들 물론 이제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동료들도 많이 있지만 네. 지금 그래도 현업에서 그래도 그나마도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배우들의 대부분이 다 연극판사들이에요. 나, 최보람 씨, 신구 씨 다 연극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 연극에서 시작해가지고 텔레비하고 영화 나간 사람이지 네. 뭐 영화 배우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연극에서 기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자기 연기 이 스탠다드를 다져놓은 사람들이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매체에 자유롭게 적응하는 거지. 그럼 데뷔작은 어떤 역할이셨어요? 데뷔작을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아마 1956년도라고 생각하는데 연극이적은 유진원이 지평선 너머라는 연극이에요. 거기서 60먹은 노역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20대 때. 오. 그 주인공은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 배역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시키더라고요. 아, 예. 그 역할은 그러면 이제 연극은 또 연극대로의 또 매력이 있을 거고 영화는 영화대로 드라마는 연극은 이제 우리가 네. 흔히 이제 영상을 감독의 예술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연습 과정에서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무대에 올리기 전까지 연출하고
합동으로 하는 작업이고 연출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블락킹도 연극을 만들어 가지만 일단 딱 올려놓으면 그다음에 어떤 연출도 와서 연극을 제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배우가 다 감당해서 끌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더러는 배우의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배우가 목표로 하는 자기의 연기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연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다. 일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꼭 정서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영화나 이 텔레비전은 이건 일종의 몽타주거든. 그러니까 잘라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감독이. 아무리 나 명예도 상황을 봤을 때 감독이 잘라버리면 죽어버리는 거니까. 이건 전적으로 감독한테 달린 하나의 예술성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예술적 주체로 봤을 때는 연극은 배우지만은 영화나 텔레비전은 연출이다.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 그 연극은 우선 중요한 부분은 장기간 연습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연기의 기본을 다지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연극을 하러 하는 얘기가 네. 그 연극을 통해서 자기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 영화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아직은 그렇게 문학성으로나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작품을 다루지는 않는다. 물론 내용상으로 조금 더 델리케이트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또 해석이 여러 가지로 여러 시각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희곡이라는 거는 상당히 문학성과 깊이가 있는 특히 세계 명작 같은 경우는 그 철학적 내용 고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연극은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고 할 수 있는 연극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한 연습 과정에서 다 검토하고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연기 설정하기 때문에 연기의 기본을 철저하게 다지는 훈련 조건이다 하는 데서 필요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철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럼 대학교 때 전공하셨던 그 공부 이런 학습 내용들이 그럼 지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글쎄 무슨 철학적 사고가 연극적 사고고 같이 간다는 건 아니고 내가 또 그렇게 무슨 철학적 사고를 연극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게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닌 거고 어떤 입에서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서울대 재학 중에 연기자길을 걷는다는 건 그때 당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일 아니었을까요? 흔치는 않았죠. 예. 흔치는 않았고 우리 이제 선배들 가운데는 이제 신영균 선배, 네, 네.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박암 씨, 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선배가 이제 그 양반들은 이제 치과를 전공한 네. 양반들인데 치의사들이 어떻게 다 연결하는지 몰라. 치과 돈 벌는 게 좋은데 아마 치과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지금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그 허스키 보이스 정말 매력적이신 것 같은데요. 뭐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 젊었을 때는 이 목소리가 핸디캡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연극에서는 별로 이제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영화를 처음 가니까 네. 그 당시 이제 후시 녹음들 할 때니까 우리 영화 감독들이 일부는 뭐 다는 아니지 일부는 좀 그 성우들의 목소리만 자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스키 보이스를 나중에 후시 녹음에도 목소리를 맞춰서 어떤 게 미성들만 골라서 썼는데 이건 이제 직접 내가 나가서 하니까 녹음도 내가 하고 성우들이 또 내 목소리 잘 안 하려고 그래. 워낙 텔레비에서 내 목소리 알려지니까 자기들 하면 실감이 안 난다고. 네. 그게 일부는 그 목소리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젊어도 목소리가 굵은 사람도 있고 근데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안 써야지. 목소리 가는 사람을 써야지. 네. 나는 대역이 안 돼. 이제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목소리라는 게 지금은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이런 목소리를 자유롭게 구사해도 괜찮지만 젊었을 때는 좀 핸디캡이었어요 사실은. 연극할 때는 상관없었고. 그러면은 처음에 연기 시작할 때는 왜 좀 약간 그 롤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도 저런 배우처럼 되고 싶다라든가 나도 좀 저런 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선생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분이셨어요? 연기의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된 동의는 뭐 우리나라의 연기를 보기보다는 외화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외국 영화를.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때 195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영화들이 들어왔습니다. 각국의 영화들이 이태리 영화, 프랑스 영화, 영국 영화, 미국 영화 이렇게 들어왔거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주로 영화라는 개념이 예술적 개념으로 접근했거든. 그 예술성이 우선되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물론 이제 할리우드 영화 일부 사업 영화가 있었지만 미국 영화도 예술적 영화와
상업적인 공존하고 있었을 때니까. 특히 이제 영국 영화 보게 되면 올리비어를 중심으로 섹스피어 영화들, 뭐 햄렛이다, 오셀로다, 리차드 삼슨 이런 대작들을 보고 섹스피어 아주 본격적인 섹스피어 작품을 봤을 때 거기 출연하는 배우들은 영국을 대표하는 대배우들입니다. 적어도 섹스피어를 해가지고 썰을 받은 배우들, 서 로렌스 올리비어나 소전 길갓, 랄프 리차드슨 같은 이런 영국을 대표하는 그 당시의 대배우들. 이거는 명실공히 명배우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연기를 봤을 때, 아, 저거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연예인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예술가다. 그리고 저 연기는 예술적 행위지 저는 일종의 오락적 행위는 아니다. 하는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된 거고 저런 경지라면 저것도 한번 해볼 만한 예술적 하나의 분야가 아닌가. 예술적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충분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명배우들의 연기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그거는 젊은이들로서는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 됐고 아, 저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연습이 한창인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부 3학년 수업. 배우 이순재가 아닌 교수로서의 이순재를 만날 수 있는 곳. 연기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는 제자들이 그에게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데 이곳에서도 이순재는 바쁜 스케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학생들과 공연을 올릴 정도로 열정적인 선생님이다. 1학년 때랑 2학년 때 기초연기랑 중급연기랑 과목을 거치면서 3학년 때부터 하게 되는 제작 워크숍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2학기 때 제작 워크숍을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나 올리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좋은 정부가 되도록 그 통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기본이 탄탄한 배우가 진정한 배우라고 말하는 이순재. 그가 강조하는 연기의 기본은 무엇보다 화술. 대사 전달에서부터 진정한 연기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노장 배우 이순재가 제자들에게 전하는 연기론이다. 뮤직밖에 안 된다 이거야. 아주 가장 무능한 정보일 수도 있다. 이순재 선생님 스타일이 되게 화술, 말하는 것, 대사를 주고받는 거에 되게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리딩을 하시면서 많이 체크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기본과 실전에 충실하면서도 진지한 수업으로 유명한 이순재. 하지만 훌륭한 배우가 되기에 앞서 늘 가슴 따뜻한 사람이 먼저 되라고 말하는 것 역시 그의 연기론이다. 근데 되게 따뜻하시고 자상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그러세요. 저희 연습 시작 전에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먼저 오셔가지고 항상 저희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좀 본받을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은 그런 선생님이실 거예요. 교수님 같지 않은 이미지예요. 약간 이제 친한 할아버지 같은. 그래서 저희가 다가가기에도 되게 쉬웠고요. 다른 교수님들보다 쉬웠고요. 예, 되게 아시는 것도 많으시다 보니까 물어보면 바로바로 여러 답변을 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배우가 아닌 교수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은 요즘 그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때로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또 때로는 최고의 연기자이자 멘토로 그는 늘 어린 제자들과 함께한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또 후학 양성하시는 그런 즐거움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신 거죠? 10년 됐어요. 이 학교 10년 됐어요. 가장 강조하시는 건 어떤 거세요? 그럼 학생들한테? 화술.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예. 특별히 무슨 판토마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외에는 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네. 그렇잖아요. 예. 노래하면 노래에서부터 말서부터 시작하지 노래하면서 눈치수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발음, 정확한 화법, 또 관객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전라도 말로 해도 경상도에서 알아듣고 경상도 말로 해도 전라도에서 일부 알아듣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 말로 원형 그대로 하면 본토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팔도가 공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준어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우리나라 표준어라고. 이 말은 어느 구석에 어느 벽천 사람이 와서 들어도 이해하는 말이야. 공통의 언어다 이거야. 그 배우는 이 언어를 구성해야 된다. 특별히 내가 역할을 경상도 농군을 맡아들니 무슨
저기 전라도 어부를 맡았든지 해서 토속거리가 방언이 필요한 조건 외에는 가급적 표준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 표준어의 개념이 그래서 있고 배우는 특별한 조건이 아닌 한은 당연히 표준어 써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님들이 표준어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왜? 네. 이거는 불특정 다수 전체에 발표하는 거, 전체에 인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경상도 출세 경상도 말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 그래서 말을 배우고 말을 고치고 표준어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필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요즘 이게 우리 업계에서 우리 상황에서 많이 훼손이 되고 무시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청년 문화에 따라서 말이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는 데서. 네. 그러나 그 언어는 또 이 시대 지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네들의 아들 손자할 때도 말이 또 달라진다고. 다만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오리지널 원형의 표준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한글 사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 저 인터넷에서 쓰는 짝퉁 언어가 또는 그 단발 언어가 표준어가 되면은 사전 다 바꿔 써야 된다는 얘기다. 네.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한 시대의 하나의 문화적 하나의 그 잔재고 원형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르치시는 제자들은 어떠세요? 저 친구들도 네. 대부분이 지금 작어를 모르죠. 네. 왜냐면 이 대학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냐면 그건 뭐냐면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소통만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섹스피어는데 어려운 대사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 소위 섹스피어 명대사는 부분을 길다고 잘라버리는 사람들이니까 할 얘기 없는 거야. 그럼 뭘 시키냐? 무용시키고 노래시키고 전부 뮤지컬 스타일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현업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뮤지컬은 제2차적인 문제고 무슨 말이다. 네. 너 방송 오디션 봐라. 대본 주고 읽어보라고 그러지 노래 부르라고 그러냐 이거야. 노래 춤추는 거 그다음에 당신 장기수만 해보셔. 그럼 그때 노래 부르는 거다 이거야. 그럼 대사 한마디 제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인식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오디션에 참여해서 선발하는 사람들은 대사 한마디 제대로 했을 때 제대로 표현했을 때 말이 분명했을 때 다시 본다 이거야. 그 저희가 신인 아나운서 때 이제 그 자고저라는 거를 이제 배웠거든요. 그때 선배 아나운서들이 그러니까 연기자분들 누구 이렇게 몇몇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들어라 얘기하면 저절로 자고저가 되시는 분들이다. 정말 정확히 지키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선생님 성함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 연습할 때는 사전 놓고 했어요. 연극할 때 연습할 때 텔레비 촬영할 때는 딱 펴놓고 자 발음이 야 그건 그 발음이 중요해. 그건 중음이야. 단음이야. 처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동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동요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건 제가 성을 얘기를 합시다. 정 거기에 보면 대표되는 정이 지금 뭐저 공교롭게도 양당 대표네. 네. 한나라당의 정몽준 씨,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세균 씨, 네. 같은 고머리 정씨가 나라정씨예요. 이건 전부 우리가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네, 네. 그러면 정몽준 씨가 정세균 씨 집안이 되는 거라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정몽준 씨는 우리가 정몽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정몽준. 네. 정세균 씨는 정세균이가 아니라 정세균. 네. 다르다고요. 발음으로 조상을 구분하는 거라고. 예. 그 요즘들은 조상이 막 섞어가. 정씨, 정씨가 다 같이 간다고. 예. 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 미묘한 차이지만은 그게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연기자들이 젊은 연기자들이 일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그런 데는 넘어가요. 그건 뭐 이렇게 어려운 문학적 수식이 없으니까 그냥 일상 용어니까 사랑한다, 뭐 밥 먹는다, 미워한다, 어쩐다 하고 넘어가니까 그대로 통용되는데 연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섹스피어를 한다, 네. 밀러를 한다, 무슨 체업을 한다, 까뮤 작품을 한다 하면 통용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걸 그냥 급격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하나의 장광설 같은 걸 할 때 그런 발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전달이 안 돼. 그 요체는 뭐냐? 정확하게 발음해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네. 지금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자고저가 정확히 들립니다. 변하지 않는 연극이요. 그래. 예. 그래 이제 저게 이제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우리가 조기 한자 교육을 일부 한때
무시원적에서 오는 유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말은 90%가 한자 아닙니까? 한자 아니에요. 네. 한글로 쓰더라도 한자다 이거예요. 네, 네. 경험, 무슨 방송국, 대학 이거 다 한자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 방송국, 학교를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한자 발음 체계를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얘기다. 그걸 미리 가르쳤으면 초등학교 때 미리 가르쳤으면 걔네들은 습관적으로 선천적으로 이겨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걸 보고 전부 전기 그런다고. 그럼 우리는 배울 때부터 저건 전기 이렇게 배웠거든. 네. 그러니까 전기 전쟁이지 전기 전쟁 아니다 이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걸 안 가르치니까 한글로만 쓰니까 전쟁이 이러는 거라. 네. 그걸 한물 쓰고 이 싸움 전자가 나오는 건 전부 전이 아니라 전이다. 네. 이 전기 전자는 전부 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걔네들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지붕 듣고 하이킥도 계속 하실 거고 또 여기서 강의하시는 것도 계속 하실 거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다른 계획은 없고요. 이제 슬슬 하나씩 정리할 단계죠. 정리할 단계니까 이제 학업도 내가 여기 좀 봐가지고 어느 정도 스tamina 이제 금전해보고 힘이 딸리면 못하는 거고 여력이 되면 또 계속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과거 그 국회의원하면서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 지역 중랑구에 내가 이제 98년도부터 한 5년도 문화원장을 했고 네. 지역에 국회의원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중랑사회복지협의회라는 우리 지역의 틈새 계층을 지워주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 지역의 모든 복지기 시스템과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이제 구청 안에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거 이제 가외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나오는 거 출연하는 거. 선생님의 그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세요? 그건 뭐 자기가 하는 일에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 이걸 내가 왜 하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화술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서 말해야 되겠고 또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겠다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우리가 하나의 그 사회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나 아나운서나 적어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또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매체 이 표준적인 개념을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열정과 에너지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항상 곁에 계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힘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은 그렇게 정확하다고. 거기다 대고 사기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역시 좋은 드라마, 나쁜 드라마, 좋은 연기, 나쁜 연기 시청자는 다 구분한다고. 배우라는 건 뭐냐? 배우라는 건 뭐냐면 물론 누구 흉내를 내가지고 외형적으로 어느 인물을 만들어내고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진정한 배우라는 거는 하나의 작품에서 새로운 인물을 비슷한 어떤 창조해내서 거기다가 작품이 가지는 문학성과 철학성을 표현하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데요. 또 거기에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는